전쟁은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전쟁은 언제나 거대한 징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은 그 시작부터 다릅니다. 전쟁은 전장이 아니라 결혼식 연회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이 함께 모인 자리, 축복과 노래,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자리에는 의도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 에리스는 파괴를 위해 태어난 여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균열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고 분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문장이 새겨진 황금사과 하나를 연회장 가운데 굴려놓았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리스의 사과. 갈등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풀려났다. 에리스의 사과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져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이 질문은 아름다움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월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 여신들 안에 이미 존재하던 욕망과 경쟁이 스스로 고개를 듭니다. 에리스는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재하던 균열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신들의 경쟁, 인간에게 떠넘겨지다. 황금사가 앞에 선 여신은 셋입니다. 권력과 질서의 여신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욕망의 여신 아프로디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간에게 넘깁니다. 심판자로 선택된 이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이 순간부터 이 재판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신의 경쟁을 인간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스의 선택. 위대해지라는 요구와 인간으로 남아도 된다는 허락. 파리스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예언 하나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산에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에게 삶은 통치도 영광도 아닌 하루를 살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인간 앞에 신들이 나타나 제안을 합니다. 헤라는 말합니다. 아시아를 지배해 주겠다. 그러나 파리스에게 권력은 현실감 없는 언어였습니다. 아테나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승리는 피와 책임, 선택의 무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너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사랑받는 인간으로 남아도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주겠다고. 이 선택은 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택입니다. 파리스는 신이 되라는 제안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아도 된다는 제안을 선택합니다. 그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헬레네, 선택했는가, 선택당했는가? 헬레네는 늘 질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는가? 어떤 전생에서는 그녀가 사랑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어떤 전생에서는 신의 힘으로 판단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프로디테가 개입한 순간 그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신의 거래가 됩니다. 헬레네는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전쟁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환대의 배신, 전쟁의 명분. 파리스는 스파르타에서 왕 메넬라오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환대, 제니아는 신이 지켜보는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넬라오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파리스는 헬레네와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순간 사랑은 끝납니다. 이제 이것은 국가적 모욕이자 명예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정당화됩니다. 10년 전쟁.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시간.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포위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도, 1년도 아닌 10년. 이 전쟁은 영웅담이 아니라 소모의 기록입니다. 그리스의 얼굴은 분노의 인간 아킬레우스. 트로이의 얼굴은 책임의 인간 헥토르. 헥토르는 쓰러지고 아킬레우스는 승리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트로이 목마. 난공불락의 도시는 어떻게 스스로 문을 열었는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 지쳤고 트로이도 지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서 있고 우리는 버텼다는 자부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깨닫습니다. 이 도시는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지혜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말합니다. 성벽을 넘지 말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공격 무기가 아닌 재물을 설계합니다. 거대한 나무말. 말은 트로이의 상징이었고 포세이돈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는 시논이라는 병사를 일부러 남기고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라오콘의 경고는 신성 모독으로 바뀝니다. 트로이는 의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엽니다. 하룻밤의 멸망.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끝났다. 밤이 깊어집니다. 도시는 승리의 피로로 잠깁니다. 목마의 배가 열리고 적은 힘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성문이 안에서 열리고 불길이 번집니다. 노인과 아이, 병사와 시민의 구분은 없습니다. 트로이는 밖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열렸습니다. 하룻밤. 그러나 오래 준비된 멸망. 트로이는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우연이 아닙니다.
에리스의 사과, 파리스의 선택, 헬레네의 불완전한 의지, 명예를 택한 그리스, 버팀을 택한 트로이.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건 트로이 목마다. 그 말은 속임수의 이름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